이번에는 셀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로 든 페이지에서는 현재 이 페이지의 사이트 맵을 확인해 보면 이 고객센터라는 메인 메뉴에는 공지사항과 묻고 답하기 두 개의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단지 고객센터를 눌렀을 때 실제적으로는 41번 공지사항 페이지로 가라고 알리아식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레이아웃에서는 고객센터 내의 첫 번째인 공지사항 페이지만 볼 수 있을 뿐, 두 번째 메뉴인 묻고 답하기 페이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링크가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좌측에 해당 메뉴의 서브 메뉴를 보여주도록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 쇼핑몰 스킨이었기 때문에 좌측에는 쇼핑몰의 카테고리가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테고리 상단 또는 하단에 추가적으로 메인 메뉴의 서브 메뉴를 보여주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모양새가 어색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에서는 이 해당 페이지의 타이틀과 실제 해당 페이지 내용이 들어가는 그 사이에 가로로 한번 서브 메뉴를 보여주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셀과 셀 사이에 새로운 셀을 넣기 위해서는 기존 셀을 분할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새로운 셀을 생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셀을 한번 분할을 해보죠. 여기서는 당연히 위아래로 분할을 해야겠죠. 그리고 현재 셀의 기존의 높이에서 상단 셀, 상단에 그 가로 메뉴, 서브 메뉴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25픽셀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셀, 즉 기존에 있던 셀을 넣을 공간은 원래 있던 대로 자동 할당을 해 놓겠습니다. 꼭 기존 사이즈대로 자동 할당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현재 구조에서는 게시판이 나머지 사용한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리고 기존 셀 위치는 당연히 아래쪽에 위치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완료를 하면 이와 같이 기존 셀이 위아래로 분할되고 새로운 셀 공간이 생긴 거죠. 이 공간에다가 새로운 모듈을 등록을 하는 거죠. 자, 메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메뉴 그룹에 있는 모듈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메뉴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것을 사용해도 사실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로로 한 줄로 보여주는 책갈피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줄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거 외에도 가로 간단 메뉴 또는 가로 기본 메뉴를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해서 이제 메뉴의 환경 설정 화면이 나왔죠. 여기서 모듈명은 그냥 이러한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메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 상태로 해놓고 확인을 하면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기본 메뉴, 즉 이 메뉴죠. 메인 메뉴. 메인 메뉴의 1단계, 즉 이 홈으로 장바구니 이 첫 단계의 내용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2단계를 보여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메인 메뉴에 속한 서브 메뉴, 즉 두 번째 단계의 메뉴를 보여주는 거죠. 다른 내용은 기본으로 두고 완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현재 페이지가 속한 고객센터 내의 서브 메뉴가 보여지는 거죠. 묻고 답하기 페이지로 이제는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여기에 레이아웃도 수정을 해야겠죠. 그럼 또다시 셀 분할하고 기존 모듈을 등록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페이지 복제해 오기를 이용해서 제일 유사한 페이지, 당연히 좀 전에 작업했던 페이지로 바꿔야 되니까 그 페이지로 복제를 한 후에 바꿔야 할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서는 타이틀을 당연히 원래 것 묻고 답하기 타이틀로 바꿔야겠습니다. 자, 찾아보기를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미지 파일명을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당연히 공지사항 게시판이 들어있습니다. 복제를 해왔기 때문에 페이지 자체는 분명히 묻고 답하기 페이지이지만은 복제를 했기 때문에 복제한 대상에 모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이 모듈은 삭제를 한다. 삭제를 한다고 해서 해당 게시판 내용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단지 해당 셀에서만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원래 있던 모듈 게시판 그룹 내에 있는 이 고객 지원 게시판, 이게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었죠. 이것을 재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럼 공지사항에는 원래 있는 공지사항 게시판이 보이는 거고, 묻고 답하기에는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 보이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로 한번 첫 페이지에서 현재는 공지사항과 묻고 답하기를 이렇게 좌우로 최근 글을 보여주고, 그 아래에 쇼핑몰의 신상품을 보여주고 추천 상품을 보여주도록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레이아웃을 한번 너무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신상품과 추천 상품을 이 좌우로 한번 두는 레이아웃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셀을 좌우로 분할을 해야겠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셀 분할. 그래서 이제는 좌우로 분할. 그 다음에 자, 이때 나오는 것은 분할하는 사이즈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선택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셀은 기존에 인접한 셀은 분할되어 있었던 거죠. 즉 이 셀에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미 분할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지 두 셀을 병합을 해서 하나의 셀처럼 보였던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분할 시에 기존 원래 분할했던 정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위에 셀을 해서 기존 셀은 이 좌측에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셀이 분할됐죠. 근데 셀이 분할되면서 내용이 좀 찌그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좌측의 넓이는 32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320픽셀을 초과를 해버렸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셀의 모듈의 환경 설정에서 현재는 상품 이미지가 100픽셀인데 좀 줄이죠. 그리고 한 줄에 4개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한 3개로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자, 그러면은 내용의 레이아웃은 이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모듈을 다시 넣으면 되겠죠. 그 과정은 추천 상품 모듈을 해당 셀에서 지우고 지운 곳을 다시 이곳에 재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쇼핑몰 그룹 중에 이 추천 상품 모듈을 재등록하면은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상품의 사이즈를 80으로 줄이고 한 줄에 3개 정도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바꿀 때 셀 분할을 응용하면 되겠습니다.